안녕하세요. 메나테크 PD 박영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3월 너무나 좋은 계절에 고PD 세미나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시간, 둘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나텍의 비전을 보셨고, 그리고 꿈과 결단, 너무나 그 액팅한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현장에서 정말 저는 많이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사장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가진 경험을 어떤 표준화된 건 아니지만 사장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 둘째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STP라고 하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초보 사업자분이나 소비자분들은 STP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STP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show the plan이라고 하는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show the product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통해서 후속 지원까지 관리가 된다면 우리는 사업자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를 매니아로 만들 수 있는데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오나요? 네. 네네. 저는 GM 리더스 그룹의 박영미라고 하고요. 오늘 맡은 강의 사업과 제품 그리고 후속 지원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STP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 왜 해야 되는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STP를 하는 목적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왜 이 사업을, 왜 이걸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의 꿈과 목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 시간에서 들으셨듯이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이 결국은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누리고 싶은 자유에 대한 4가지를 적어놨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저는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자유를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재정적인 자유. 이 많은 자유들을 누리려면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메나텍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자유를 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어떻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STP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폰서 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누구보다 열심히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방법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가 10번 하면 한심히가 10번 하면 열심히라고 누가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결단이라는 걸 꿈과 목표 시간에 하셨어요. 그럼 결단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STP라고 하면은요. 사장님들 아시겠지만 나가서 내가 오늘 사업자를 컨택해야겠어. 아니면 내가 오늘 제품을 이걸 꼭 엠브로토스라는 걸 알려야 되겠어 라고 해서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나가서 무조건 우리가 그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책을 통해서 오늘 읽은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던 스토리를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제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약간 열정이 떨어졌을 때 같은 경우는요. CD라든가 MP3 요즘에 워낙에 편하게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음성 파일을 통해서 내가 오늘 만날 사람에 대한 정보와 비슷한 그런 어떤 스토리들을 듣고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굉장히 좋은 또 에너지를 장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하고 계획을 세우고 만나는 것과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당연히 결과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매일 아침에도 그렇지만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 단위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나는 이번 주는 너무 에너지가 없어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할 거야라고 했던 그 한 주 하고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고 하루를 맞이하는 거하고는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연히 주 단위의 계획도 세우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조금은 달성 확률이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명단 작성은 STP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우리가 Y가 있어야 명단 작성도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품을 먹고 너무나 좋은 거는 알겠는데 명단이 안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나요? 네. 일단 나도 이해가 아직 덜 돼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얘기할게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일단 명단이 나왔다라는 것부터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도 그렇지만 내가 먼저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내가 먼저 나의 명단 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아니면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사실 건강에 대한 핵심적인 아이템도 가지고 있고 메나텍 같은 경우 어떤 네트워크 비즈니스보다 굉장히 정말 경제적인 돈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라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명단 작성은 말 그대로 이 사업의 말하자면 계획이자 그리고 아주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공 노트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단이 없다면 그냥 그날 내가 말 그대로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내가 계획을 해서 꿈을 꾸면 아마도 제가 강의 중에도 들은 적이 몇 번 있지만 간절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고 꿈을 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순간에 딱 나타난다거나 이런 일들을 저 역시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 명단 작성에서는요. 제 다이어리에 제가 한 2번 정도 경험을 정확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사업까지는 아니어도 제품을 꼭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에 이름을 적어놔 봤어요. 그런데 아직 회원 번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꼭 회원 가입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지금 보기로 한 60%는 회원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했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 자신감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신감은 작은 성공에서부터 내가 어떤 일을 계속 실패를 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작은 거지만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자신감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너무 큰 목표를 잡아놓고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한다고 계속 나 자신을 약간 좀 쪼이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목표를 세워놓고 성공에 대한 경험을 가진다면 굉장히 내 자신감을 키워서 에너지 레벨을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그때 굉장히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40%의 명단도 반드시 저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게 될 거라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명단들은 당연히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죠. 10명에서 20명 정도의 명단을 우리는 원하는데 일단은 모든 사람을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저는 소비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파트너들을 만났을 때 간략하게 요약을 해줘요. 노트를 보고 가운데 줄을 하나 그어 놓고요. 이 사람 건강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 사람인지 분류를 해서 거기 한번 아무나 다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결단한 사람들은 그게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의 소비자분들이나 아직 우리처럼 마인드가 이렇게 있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도 되게 안 적으세요. 그쵸?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정말 어쨌든 이거에 관심이 있고 비즈니스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모든 사람의 명단을 한번 다 적어보고요. 그 중에 한 번씩 추려보는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 그리고 이를테면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 다양한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건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
가장 정말 유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STP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자신감 하면 뭘까요? 내가 뭔가를 분명히 난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상처를 줘. 아, 너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때요? 갑자기 주눅 들어요. 그쵸? 그렇지만 그럼에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 얘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 목표와 결단을 확실하게 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빵빵하죠. 그래서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한 아주 우리가 STP 하는데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남과 초청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명단에 적어둔 사람들과 전화로 내가 지금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확률을 높이려면 만나는 것이 가장 좋죠. 우리가 전화하기도 좀 어려운 사람을 이런 사업 설명을 한다거나 제품 설명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흔히 처음엔 하는 거 카톡이나 문자로 막 이런 정보 막 주잖아요. 확률이 별로 높지가 않은 거 느끼실 거예요. 좋은 정보는 주지만 사실은 나에게 결단이 명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결단을 가진 사람은 만남과 초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1대1 만남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스토리를 장착을 해야겠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꿈과 목표가 이 사업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런 목표도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차 한 잔 마시다가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얘가 뭐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기를 하면요. 그것도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 누가 아파 이러면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관계가 멀어진다거나 확률이 떨어지는 것에 괜시리 말 그대로 시도하지 않게 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계획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성공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들의 우연한 그런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나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삐쭉삐쭉삐 하면서 얘기하면 저게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의 확신, 거기 더불어서 열정, 뜨거운 마음, 그리고 우리 이 비즈니스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사랑 있잖아요. 사랑.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이걸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상대방이 처음엔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 안에 확실하게 그게 자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들으시는 분이 당장에 오케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있으면 무슨 병원이 왜 필요했어? 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언쟁도 했죠. 그런 게 있다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그 사람과 관계를 멀리하지 않게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내가 의사가 아니고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물질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세요? 아니 우리 의사가 얘기도 안 해주는데 라고 또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료를 미리 챙겨가는 거죠. 내가 이걸 사업을 해서가 아니더라도요. 뭔가 준비된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료를 챙겨가서 이분이 반박을 할 때 나도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이렇게 과학적 의학적 자료로 나와 있더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검토를 해봤을 때 검토를 대부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해본 사람은 신기하네 이렇게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홈미팅을 포함해서 1대1 미팅에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뭘까요? 이런 자리에 초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업을 결단하신 분들이 모이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세미나지만 보통 GM 리더스에서 이렇게 1대1 미팅을 통해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원데이 세미나라던가 우리 이렇게 또 제품 설명이라든가 사업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는 잘 모르지만 나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지만 전문가들이 여기서 강의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 라고 안내해 준다면 훨씬 더 이 사업을 제품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크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2대1 만남 같은 경우는요.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말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생기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스폰서님을 활용을 해서 도움을 청해서 같이 2대1 미팅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아무런 준비가 없이 우리가 1대1 미팅 하듯이 편한 상대로만 해서는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날 분에 대해서 이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만날 분이 의사인지 약사인지 어떤 전문가인지는 모르지만 프로모션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났을 때 확률이 다르죠. 사실은 이 소개를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 역시도 이런 후원 미팅을 많이 나가보는데요. 소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이거 소개해 줄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좋은 건 있는데 좋다라고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으니까 후원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소개하신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프로모션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 스폰서가 갔을 때는요. 마치 더 잘 파는 사람이 온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프로모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은 나의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대1 미팅에서는 프로모션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내가 지금 듣게 하려고 누군가를 스폰서님을 초대를 했다면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겠죠. 환경 조성 안 하고 말 그대로 나도 지금 소비자 마인드로 그냥 어쩌다가 소개 한 명 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스폰서님 앉혀놓고 내가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휴대폰 왔다 갔다 하고 앞에서 휴대폰 보고 있고 이러면 사실은 스폰서님들은 다 그 마음 아시죠. 저도 예전엔 몰랐는데 제가 후원을 나가서 그런 걸 겪어보니까 계속 그 중간에 계신 분의 역할이 안 되면 사실 그 미팅은 확률 떨어지는 거잖아요. 거의 클로징 될 확률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클로징이 된다고 해도 그 소개자분한테 가장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일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혹은 스폰서님이 정말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게 말 그대로 이 사람의 품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개하시는 분이 가능하면 사업자라면 자료 같은 것들은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죠. 기억에 남는 강의 중에 우리 스폰서님께서 어딘가에 후원을 나가셨는데 자료 이러면 딱 나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데 메스 딱 이러면 여기 손에 딱 쥐어줘야 되는데 그때서야 간호사들이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러면 되게 어리둥절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가서 메스 챙겨오고 막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이 일은 수술하는 작업은 아닐지라도 사실 그렇게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뭔가 챙기는 느낌이 든다면 너무 떨어지는 비즈니스로 너무 품격이 떨어지는 비즈니스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2대1 미팅에서도 결국은 이 미팅을 프로모션하는 것에 저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이 사업이 이렇게 1대1로 들을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2대1로 이렇게 소그룹으로만 들을 내용이 아니야. 큰 그룹에서 들을 정말 좋은 정보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하는 이렇게 홈미팅들 이렇게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올려봤어요. 여기 보니까 등산 사진도 있는데요. 홈미팅이라고 하는 것 1대1 미팅 같은 경우는요. 뭐 2대1도 될 수 있고 여러 명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형화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제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되게 감사한 것은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저를 빼고 물론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저기 등산에 계시는 분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분들은 말 그대로 등산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쵸? 그런데 대부분 요즘에 두세 명 모이면 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다 누가 아프대. 사실 이날 등산을 갔을 때도요. 급하게 어떤 한 분이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하는데 친언니가 뇌경색으로 방금 쓰러졌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어떨까요? 당장 글리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자꾸 하다 보면 바로 어머 그래요? 글리코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게 되죠. 조금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약간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그냥 등산만을 위해서 왔지만 저는 등산도 하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이분한테는 이게 필요하구나, 저분한테는 저게 필요하구나를 알아가는 하나의 하루하루 비즈니스의 날들이 더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SDP 본격적으로 내 비즈니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누군가의 후원을 받거나 이게 제품을 먹다 보면 정말 이거 사업해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것을 플랜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STP는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 다른 비즈니스보다, 그쵸? 생필품 이런 것들보다 메나텍은 어떠세요? 여기에 처음부터 완전 이거 사업적으로 대박이야 이래서 오신 분들 제가 보기엔 별로 없으신 것 같거든요. 대부분 제품을 경험을 해보신 거잖아요. 제품을 경험해 봤더니 원래 나는 메나텍 뭐 이렇게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어머 이거 어떻게 소개해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사업자의 반열에 들어서신 분들이 사실은 메나텍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80% 이야기하고요. 내가 이걸 그래서 하게 됐잖아 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확률을 20% 정도를 잡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든 내가 말 그대로 한마디를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든 내가 마치 메나텍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사실은 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주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훨씬 더 여유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에 의미를 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명한테 얘기하고 그 한 명이 사업을 해 마라.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나는 씨앗을 뿌렸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씨앗을 열심히 뿌린다. 사실 이 정보는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또 알릴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글리코 영양소 들어보시면 이것은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상식이 된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나도 지금 배우는 중이어도 너도 한번 같이 알아보자 이런 마인드로 얘기해도 되고 이 또한 씨앗 뿌리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나의 성공의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설명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대부분 가족들이 반대를 하시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원래 제가 하던 잡이 있었는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니까 제 주변의 분들은 대부분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이어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저의 가족 중에도 가까운 가족이 반대를 했죠.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사실 알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글리코 영양소를 집에 가서 내가 이런 걸 들었는데 어떤지 한번 들어봐 달라고 했어요. 그걸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내내 했어요. 매일같이 더 해봤어요. 처음부터 매일 할 거니까 들으라고 제가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한 3번까지만 들어달라고 했죠. 들어봤는데 일반 사람이 듣기에 어떤지 좀 들어봐 달라 그랬어요.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지.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보통 한 3-4번 넘어갔는데 이 정보가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가족들 어떻게 하죠? 그만 떠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만 얘기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들어주더라고요. 들어주더니 본인도 매니아가 된 거예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글리코 영양소가 아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거 정말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물질이구나 이렇게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무조건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사업하자, 아니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안 해? 라는 생각보다도요. 나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주고 혹여라도 내가 이거를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되지 않게 한번 들어봐줘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방법이 저는 좀 잘 먹혔던 그런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사업 설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나면 스스로 녹음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사업 설명에 있어서는요. STP를 할 때 쇼더 플랜이라든가 쇼더 프로덕을 할 때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후원을 받았더라도 스폰서님이 얘기하더라도 내가 한다면 어떨까?
예, 내가 하는 마음으로 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옆에 있어줘 보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 성장은 횟수하고 정비례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성장을 안 한다면 내가 STP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이제까지 STP를 했던 사람들만 달달 볶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 역시도 자주 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밀당은 아니지만 너무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사람들은 되게 심리적인 것 같아요. 약간 뭐 약 올리는 건 아니지만 찔끔찔끔 그 사람을 만나는 횟수를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한 번에 다 몰아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확신이 들었던 것들을 최대한 다 쏟아부어주면 조금 더 빨리 사업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다 담을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스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씨앗을 준다, 씨앗을 뿌린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사업 설명은 나의 열정이죠. 우리 박상미 사장님께서 예전에 글리코 영양소를 글루코사민이라고 했는데도 먹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분이 용어를 잘못 썼을지언정 열정이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뭐라도 먹어도 될 것 같아. 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열정하면 한 열정하는 사람인데요. 정말로 인정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완벽한 설명을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일단은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STP. STP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여기 보시면 성공도 좋죠, 당연히. 그런데 실패라고 해서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애기들이 뭐 말 다 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나 스스로도 그렇고요. 내가 만나는 파트너들 역시도 아기라고 생각하고 아기들이 처음에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그 시기들을 우리는 다 지켜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공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당연히 교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 사실은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저 사람 되게 즐거워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해란 사장님 보면은 저는 굉장히 즐거워 보이거든요. 누가 보면은 아니 저분 낮에 술 드셨나 이럴 정도로 정말로 아니 정말로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실 저도 술을 안 먹지만 이해란 사장님도 술 안 드시겠지만 아니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 뭘 했길래 저렇게 즐거운 거야라고 궁금함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면 뭐라도 궁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우울해 가지고 있고 뭔가 걱정이 있고 진짜 저 사람한테 이거 글리코 전해야 되는데 하고 골머리에 막 이렇게 고뇌하고 있고 이런 사람한테 보다 뭔가 되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서 툭 하나 던지면 저 사람이 뭘 저렇게 하길래 즐거운 거야라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나오는 거에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는 꿈이 있는 거죠. 꿈과 열정, 말 그대로 사랑이 있고 그리고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 지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요. 내일보다 말 그대로 1년 뒤가 낫고 5년 뒤가 낫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안 즐거워 보일까요? 5년 후에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내가 캘 수 있어요. 이미 발견은 해놨는데 5년 뒤에 이걸 내가 가질 수 있어. 그 사람 표정 어떨까요? 저는 이 글리코 영양소가 5년 안에 반드시 비타민처럼 당연히 먹어야 돼 라고 상식이 될 거라고 늘 상상을 해요. 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안 믿어줘가지고 STP 하면은 야 그런 게 있으면 너나 먹어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 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너 그때 가면 돈 쓸 거야. 지금은 내가 돈 벌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라고 속으로 약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자꾸 이끌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이 말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그쵸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 왜 호기심이 갈까요? 분명히 누군가들은 언젠가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도 그렇잖아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도 연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무뎌지고 나 상처받는 거 싫어서 연애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 그러죠.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것처럼 사랑을 하라고.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열정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왜 기분이 좋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아 저 사람 좀 부럽다. 겉으로 말을 하진 않아도 나도 저럴 때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정말 꿈꾸는 게 있고 이 맨하텍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누군가에게 STP를 하기 전에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무기 중에 무기가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가져야 되겠죠. 내가 왜 이것을 열정을 부려야 되고 내가 왜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내가 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 봤는데요. 3-4가지 정도로 나눠 봤는데요. 목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어 그 시스템이라든가 스폰서 사장님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SDP 하는 것도 저는 요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경험,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이런 거 경험했어. 오메가3 먹었는데 하나도 비리지가 않더라고. 신기해. 씹어 먹어도 젤리처럼 되게 맛있어."라고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지금 사업자가 당장 정말 꼭 만났으면 좋겠어.' 제가 함께 사업하는 파트너분들 중에 남자 사장님들은요. 소비자들에 별로 연연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제품 전달을 좀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남자 사장님들은 한 방에 뭔가 하려는 되게 급한 게 많이 있어요. 그쵸? 사업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도 그럴 만하죠. 한 가정을 또 꾸려가셔야 되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요. 남자분들은 사업자 구축에만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명확하게 내가 어느 방향에 있는가, 나는 제품을 통해서 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이렉트로 사업가를 컨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만큼 나의 STP의 어떤 크기도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과 열정 반복해서 우리 지금 계속 중첩되는 이야기지만 누군가가 내가 STP를 했을 때 한마디를 하잖아요. 자신감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가요? 그럼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여유를 부리게 되는데요. 내가 자신감이 약해지면 그 사람이 하는 충고가 되게 크게 느껴지고 나에게 데미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우 그게 좋긴 좋은가 본데 나한테는 아닌가 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할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걸 알면 알수록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품 전달하시는 목적은요. 돈을 쓰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사업하러 오셨잖아요. 저는 분류를 2가지를 하는데요. 당신이 돈을 쓰더라도 건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하는 STP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 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한테 단돈 10,000원도 전 쓰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돈을 쓸지언정 건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돈이 아니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2번째는요. 사업자들한테는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돈 쓰지 말라. 돈 쓰지 않고 제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것 또한 확신하게 얘기해요. 저 역시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소비자로 만나서 사업을 결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비전을 들었는데 이거 사업 너무 괜찮겠다 해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나랑은 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미팅장에서 자꾸 소통하고 하다 보면 적어도 매니아라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업자가 되고 누가 소비자가 되고 누가 매니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STP를 한결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는 참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저는 누군가에게 STP를 할 때 그분들이 듣기에는 '나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야.'라고 들을지도 모르지만 전 제가 선택해서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STP를 하거든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저에게 자극을 주죠. "아우 그 사업 어려울 텐데." 아우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든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내 행동이 바뀌고 하는 그 결과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맨하텍을 통해서 성공을 하기로 결단을 한 사람이고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조금 준비가 조금 덜 돼서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말 그대로 이 사업은 확실하게 되는 거야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내가 선택을 해서 내 감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이에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명에서 20명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를 통해서 제품이 이동이 될 거고요. 결국은 매니아를 만들거나 매니아가 되다 보면 사업가가 될 확률이 높겠죠. 열정은 나의 선택이라고, 예, 성공은 우리는 늘 달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공은 선택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거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뭘까요? 예. 사람들은 실패를 성공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공감되는 말이 도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 말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안 하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꿈과 목표가 이 메라텍 안에서 너무나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모래알이라고 해도 큐빅이라고 해도 많은 가짜들이 있어도 우리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가 어떤 건지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신 거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STP에 대해서 쭉 들어보시니까 성공에 대한 확신이 드시나요? 결단이 좀 드시나요? 예. 이렇게 꼬마 아이도 이렇게 주먹 불끈 쥐고 결단을 하는데, 예,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진 열정만큼 누군가가 컨택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풋 아웃풋이 정확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인드로 내가 얼마나 많은 횟수로 STP를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과, 나의 사업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후속 지원에 있어서는요. 48시간 안에 반드시 만나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때, 고객 관리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뭘까요?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청이라는 책 보셨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안에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STP, 오늘 STP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을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듣는 것이 전 80%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것은요, 그 사람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많이 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매니아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아주 의리 있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오늘 후속 지원과 STP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명단을 작성을 하셔서 만남과 초청에 대해서 제품과 사업에 대한 횟수의 승부를 하시고요. 사업 성장에 비례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이 사업의 크기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은 저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성공도 실패도 우연은 없다라고 여기 보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아마 리더 사장님들은 직접 강연 들으셨다라고 엄청나게 비싼 강연료를 받으시는 분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모든 실패에도 교훈이 있는 거고요. 성공을 했다라고 무조건 자만을 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성공 능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열정을 잃지 않고 내가 오늘도 나아가서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STP를 할 때 마음속으로 그렇죠. 내가 오늘 이야기한 사람이 무조건 먹었으면 좋겠고 무조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우린 다 성공을 꿈꾸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들으시는 분도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고요. 나 역시도 내가 오늘 배우러 왔지 뭐 누군가를 만나서 나 선물 주러 왔지 뭐 라고 여유롭게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이 사업이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멋진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나는 그 순간을 꿈꾸면서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